낙서하듯이 풀면 안 돼. 또박또박 써가면서 풀어야 네가 푼 것 중에 오류가 정확하게 보여. 알겠지? 크게 쓰면서 다. 자, 보시면 84페이지부터는 문제가 거의 손대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82페이지부터 막 질문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반에서 질문 받을 때 82페이지부터는 거의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다 풀어줬던 문제야. 되겠어? 네. 자, 우리는 84페이지부터 보자. 84페이지 첫 번째 221번 문제 읽어봐. 빗면에서 오는 건 어떻게 하지? 자, 빗면에서요. 이게 그냥 단면만 그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빗면이 이 전체적으로 빗면인데 여기서 자동차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트레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전거 올림픽에서 자전거 그 경기하는 거 보면 이제 평지에서 타지 않고 이렇게 경사면을 올라가서 이렇게 돌죠. 그거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경사면을 올라가서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돌 때 요거 반지름이 요만큼의 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로 얘가 돌 건데 돌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돌려면 등속 어느 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알지? 어떤 알지? 90도. 어느 방향? 중심. 원의 중심 방향. 그럼 무슨 말이야? 얘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성했을 때 힘이 알자임이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고 그 힘이 바로 구심력이 돼서 이 아이를 계속 돌린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첫 번째 생각해야지.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뭔데 구심력을 알자임을 저 방향으로 만들까? 얘한테 작용하는 힘들 뭐 있어? 저물체에 작용하는 다 불러. 그건 알자임 이름이고요. 어떤 힘들을 이용해서 알자임을 구했냐고 묻는 거잖아. 중력. 중력하고요. 또요. 마찰력. 마찰력 없다면서. 없다고 써있잖아요. 또요. 수직함. 수직항력이요. 됐어? 이 수직항력하고요. 중력을 이용해서 알짜임을 구했더니 알짜임이 이 방향으로 생겼고 그 힘이 구심력이 돼서 돌아. 이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중력이고요. 여기 수직항력이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대각선이어야 되거든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얘 각도 여기가 30도래. 그럼 빨리 봐. 여기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30도인 곳이 있죠. 동그라미 X 어디가 30도일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부분 여기가 30도죠. 됐어? 근데 여기가 평행사변형이니까 꼬맹아 이변의 길이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게 이변의 길이인 거 알아? 맞아? 여기가 MG여야 되는 거 알죠? 그래야 평행사변형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MG이고 이 각도가 30도면 이 구심력에 해당되는 이 힘은 얼마니? 얼마니? 루트 3분의 MG 탄젠트 세타죠. 되겠어? 그래서 이 구심력에 해당되는 크기가 mg 탄젠트 세타의 크기를 가지면 된다. 물론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고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루트 3분의 1 mg의 구심력을 갖고 돈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 자, 우리 구심력 구하는 식. 구심력의 크기는 알았어. 루트 3분의 1 mg인데 구심력의 크기 구하는 식. mr 오메가 제곱 또 그쵸. m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가 판단이 되죠. 뭐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 속력. 그럼 뭐 쓰면 돼요? MV 제곱. r분의 mv 제곱 이거 써서 얘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세요.
이거 계산이야. 수학 시간에 배워서 하시면 되고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든 물체는 면에 있을 때 수직항력 반드시 작용한다. 이거 단지 간단하게 합력 구하는 문제야. 합력. 그치? 뜯어놓고 보면 간단하게 합력 구하는 문제야. 알겠어? 그리고 예준아, 이 식 외운 거 맞아? 확실해? 자, 그 다음에 222번 볼게. 그림과 같이 3이라고 하는 등가속도로 운동하는 전동차 안에 있으면 뭐가 생겨? 가속도. 가속도가 있는 공간 안에 있으면 뭐가 생겨? 아닌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가속도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물체와 사람은 뭐 받는다? 뭐 받는다? 관성력 받는다. 그걸 어떻게 까먹어? 어느 방향으로? 반대의 방향.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는 전동차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아 얘는 관성력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지.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얘가 가속도는 3이고요. 얘가 어느 순간에 속도가 얼마인 순간이었냐면 20인 순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쇠구슬과 바닥의 마찰을 무시한다. 이 문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잘 봐. 이 전동차 안에 있는 아이가 자동차가 이 속도가 된 순간 여기서 쇠구슬이 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쇠구슬이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온대요. 제자리로.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걸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이거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쇠구슬은 어떻게 운동하니? 어떻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계속 앞으로 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니? 계속 앞으로 안 가. 나보다 앞으로 갔다가 나한테 다시 오잖아. 다시 오잖아. 그래서 내가 뻥 쳤는데 됐어? 이 공이 갔다가 다시 온대요. 그거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공을 차서 앞으로 갔다가 공이 다시 뒤로 오는 동안 이 공을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게? 이 사람도 공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안 보여. 왜? 얘 공이 움직이는 동안 자동차가 계속 가면서 사람도 가지. 그럼 봐봐. 여기서 뻥 찼어. 그러면 나중에 공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자동차 어딨냐?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서 뻥 차가지고 됐어? 그 사람이 있는 데까지 공이 돌 동안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공이 혼자 여기까지 튕겨 나갔다가 이리로 올까? 어떻게 그럴까?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됐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 사람이 보면 공이 앞으로 갔다가 됐어? 순간 멈췄다가 뒤로 오지. 이 멈춘 순간이 언제일까? 어떤 순간에 공이 멈췄다고 느껴지는 걸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뒤로 갈 때? 이 공이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보면 공을 계속 앞으로 가. 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안에 있는 사람 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데 실제로 공은 밖에 있는 사람이 봐야지. 지면보다 항상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한 번도 이 사람이 뒤로 온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뒤로 온 적이 없어. 공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언제 뒤로 온다고 생각했을까? 멈춘 순간이 언제일까? 그러면 멈췄다라는 거는 A가 봤을 때 공의 속도가 얼마나 는 거야? 0. 근데 A는 얼마 속도로 가고 있어? 10. 자동차의 속도. 그럼 무슨 말이야? 자동차의 속도와 공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멈췄다고 느껴지는 뿐이야. 그리고 이때는 돌아온다고 생각한 건 사실은 앞으로 가는데 왜 돌아온다고 생각할까? 자동차 속도보다
느려져서. 자동차는 20의 속도로 가는데 얘는 속도가 18이야. 그럼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어떨 때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더 빨리. 그쵸? 자동차보다 빨라서 그래요. 근데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동차보다 빠르게 앞으로, 그러다가 자동차 속도랑 같아져. 그리고 자동차보다 느리게 앞으로 가고 있어서 뒤로 온다고 느껴지는 거야. 알겠어? 공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알겠냐?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안에서 볼 때 쇠구슬은 몇 초 후에 정지되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자동차는요 20의 속도로 계속 빨라지잖아요. 1초당 3으로. 근데 쇠구슬은요, 됐어? 얘가 앞으로 가속도를 갖고 튕겨나가는 순간 쇠구슬은 뭐냐? 뒤쪽으로 관속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잖아. 얼마의 가속도? 3이라는 가속도.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 3이라는 가속도로 공이 뒤쪽으로 반속력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는 1초의 속력이 얼마씩 줄어드니? 30 줄어들어. 자, 근데 잘 봐. 자동차가 20일 때 이 사람이 공을요 얼마의 속도로 찼대요? 12. 그럼 처음에 공이 출발했을 때 속도가 얼마야? 12. 아니야. 빨리 3. 자, 12. 그래, 10이라고 치자.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자. 10이라고 치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전차에 타고 있으니까 전동차의 처음에 20의 속도는 그래서 0이라고 느껴진 거야. 그러면 자동차보다 12만큼 빠르게 찼잖아. 근데 이 공은요 차는 순간부터 이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죠. 얼마? 3이라는 가속도로 얘 맨 처음에 찼을 때가 얼마인데 12에 빠르게 돼. 그럼 12가 0 되려면 몇 초 걸리냐? 4초. 그러니까 4초 동안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4초 동안 이렇게 가는 거야. 예준 이해되는 거야?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치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그냥 0으로 도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보다 얼마 빨라? 맨 처음에 찰 때 자동차보다 공이 얼마 빨랐어? 12. 12만큼 빨랐어. 됐어? 그랬다가요 얘가 가다가 멈춘다는 거는 됐어? 자동차의 속도가 뭐해지는 거야? 그 공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되겠어? 몇 초일까? 4초. 4초. 자, 그럼 4초일 때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요 자동차는 원래 차는 순간 속력이 20이었어. 맞아? 차는 순간 속력이 20이었어. 그리고 4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 되니? 32. 30이 돼. 됐어? 네. 근데 공은 맨 처음에 찰 때 속력이 얼마였어? 10. 10이었으니까 자동차보다 12만큼 빨랐으니까 실제로 바닥의 기준은 얼마였어? 30이. 돼요? 자, 그래서 전동차 안에서 볼 때 쇠구슬은요 전동차 안에서 보는 거니까 전동차 안에서는 이 자동차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내가 공을 32로 찬 거예요. 바닥을 기준으로. 그래서 전동차가 공이랑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공이 멈췄다고 느껴지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편하니까 우리는 자동차 안에서 그냥 자동차 앞만 보자고. 자동차 안에서 A가 봤을 때 공은 멈춰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뻥 10으로 차면 10이라고 하는 속도로 출발을 해서 됐어? 얘는 자동차 안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반성력이라고 하는 걸 받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으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 0이 되는 순간이 멈춰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야. 그때까지가 4초예요. 맞아? 맞아. 이 얘기야. 근데 사실은 이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은 계속 32의 속력을 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멈췄다고 느껴지는 건 자동차와 공의 속도가 같아져서 멈췄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근데 공은 계속 32로 왔다? 이게 공의 속도다? 그럼 생각해봐. 처음에는 자동차보다 공의 속도가 뭐였어? 빨랐어. 그러니까 공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됐어? 그랬다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안에 있는 사람은 공이 멈췄다고 느껴지는 거야.
이해되는 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나면 4초가 지나고 나면 자동차의 속도는 빨라지고 공의 속도 계속 가지.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공이 어디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고속도로에서요. 어떤 자동차가요. 됐어. 1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근데 네가요. 됐어. 속도가 2야. 그럼 네가 봤을 때 이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내가 봤을 때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앞으로. 지금 얘가 공이에요. 얘가 자동차예요. 됐어? 처음에는 공의 속도가 자동차보다 빨라서 공이 앞으로 간다고 느껴지는 게 이 구간이에요. 그랬다가 나의 속도도 12가 되면 순간 A 자동차는 뭐 했다고 느껴지니? 멈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속도가 12가 아니고 32가 되는 순간 이 공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가 공보다 빨라지는 순간 공은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야. 하지만 공은 계속 12의 빠르기로 등속도를 쭉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 상태야, 이 상태야. 자, 두 번째. 자동차 안에서 볼 때 쇠구슬이 사람에게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요? 라고 했으니 가는데 4초니까 오는데 몇 초? 8초. 오는데 4초. 그래서 합이 얼마? 8초. 이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동차 밖에서 봤을 때 쇠구슬이 사람에게 돌아오기까지 쇠구슬의 이동거리와 전동차의 이동거리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되겠어? 그럼 8초 동안이야. 돌아올 때까지니까. 그럼 8초 동안에 속력 얼마 증가하니? 전동차는? 24 증가해. 처음에 속력이 20이었으니까 24 증가하면 얼마 되겠냐? 얼마? 44 되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버스가 간 거예요. 얘 평균 속력. 버스의 평균 속력 얼마냐? 얼마? 평균 속력 32.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기. 알겠어? 거기다가 걸린 시간 얼마? 8. 그럼 얼마? 256. 이게 버스가 간 거리. 맞아? 자,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공이 간 거리는 공은 계속 됐어? 이 속도로 간 거지. 얼마 가냐? 8초 동안. 250. 그래서 얼마? 같은 거리 간다고. 되겠어? 같은 거리 간다고. 버스가 간 만큼 공도 간 거야. 알겠지? 네. 이 안에서 보면 제가 등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쵸. 실제로 등속하는 거. 네. 왜냐면 안에 있는 사람은 버스 속도로 가잖아. 안에 있는 사람은 버스 속도로 가니까 공이 빨라졌다가 멈췄다가 느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은 바닥과 마찰이 없으니까 한번 퉁 하고 밀면 그 속도로 등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죠. 자, 85페이지 간다. 필요한 거 메모하고. 85페이지 보시면 그림과 같이 실의 길이가 L인 실을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질량의 M인 줄을 매달아서 수평면상에서 원운동을 시킬 겁니다. 자, 보면 원운동 시키는 순간 내가 딱 기억나야 되는 거. 뭐? 등속 원운동 시킨대요. 그럼 기억나야 되는 거 뭐? 가속도 있어.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고 또 다 얘기해.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고. 구심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지? 원의 중심 방향이고 운동 방향과 또 90. 운동 방향과 구심력 방향이 아, 몇 도를 이루고 있지? 90도. 90도. 알겠어? 이런 것들이 생각나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실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합니다. 그럼 꼬맹아, 이거 96 구해봐. 아까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 96 구해봐.
실제로 맨 처음에 그 공에 작용하는 힘이 뭔지를 생각해야지 예준아. 뭐하고 뭐야? 응. 네. 그거를 합성해서 90력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럼 90력 얼마? 얼마니? 이게 얼마? MC 탄젠트. 알겠어? mg 탄젠트 세타 알겠어? 무슨 힘하고 무슨 힘 작용해? 네, 그걸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합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야 돼? 네, 평행사변형 그려봐. 네, 네. 그랬을 때 mg와 같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 네, MC 네. 여기가 MC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요. 아이크 탄젠트 세타. 네. 그래서 96 mg 탄젠트 세트라고요.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거 기억나죠? 경사면에서요. 꽃갈콘 모양으로 돌 때요. 그래서 이거 96 방향 이 방향으로 적용하죠. 그랬을 때 얘가 mg 탄젠트 세타였던 거 기억나죠? 되겠냐? 그거랑 같은 문제야. 계속 같은 문제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 사실은 되게 생각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이것만 유형만 제대로 기억해도 다 돼요. 자, 그래서 90력의 크기는 mg 탄젠트 세타고요. 그럼 90력의 mg 탄젠트 세타인 걸 알았어. 자, 그럼 거기서 원하는 게 또 있죠. 그러면 장력도 mg로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돼? 어떻게 표현돼? 여기가 mg야. 사인 세타 보면 MC 탄젠트 세타. 뭔 소리야? 아니에요. 이거 장력이 얼마냐고. 여기가 mg,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가 얼마? 얼마? 코사인 세타 보면 네. 사실은 1번하고 2번은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고 물어보고 싶은 건 3번이었겠죠. 그럼 주기 구하라고 그랬는데 주기가 어디 들어있지? 파이 루트치 96. 96이 mg 탄젠트 세트라고 그랬지. 크기가. 근데 96 구하는 식. 이준 96은 m, r, 오메가 제곱을 어떻게 바꾸면 돼? T분의 파이 되죠. 네.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거기서 주기 구해.
여기 R은요 이 길이죠. 이게 뭡니까? L 사인 세타로 바꿔야죠. 이 길이가 L이니까 이 길이가 L 사인 세타죠. 그래서 불법인 문자 살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t 제곱은 사실은 뭐니? t 제곱은 g 탄젠트 세타 분의 4 파이 제곱 r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r을 우리가 바꾸셔야 된다고요. r을 L 사인 세타로 바꾸는데 너네 알죠? 탄젠트 세타는 뭐야? 코사인 S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러면 보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놓으시면 이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G분의 4 파이 제곱 L 코사인 세타로 바꿔. 맞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수학이야. 그냥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해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224번 봐. 저는 문제를 한번 다 읽어봐서 아는데 너네는 읽어봐야죠. 자, 이거 아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약간 비슷해. 맞아? 그리고 약간 달라. 뭐가 달라? 빈면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게 다를까? 그러면 뭐가 다를까? 중 가속도가 또 따로 있다? 중력 가속도 말고. 아니, 이 빗면으로 내려오는 이 순간부터는 중력 가속도밖에 안 나. 가속도는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건물 위에서 이렇게 던졌지. 지금은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되겠어? 그럼 이제 뭐부터 할래? 뭐부터 할래? 저기서 네, 초기 속도. 일단 구해야죠. 얼마일까요? 그냥 이거 하나하나가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왔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방법을 생각해봐. 유찬 아이디어. 저 경사면 끝에 왔을 때 속도를 어떻게 구할까? 그 뭐지? 저기 맨 위에 있잖아요. 거기가 그 높이가 그 2분의 3h인데. 지랄하네. 2분의 1h거든. 아니 근데 저 밑. 아, 전체 높이? 전체 높이? 네. 전체 높이요. 여기가 2분의 1h. 네. 그래서 전체 높이가 2분의 3h. 네. 그래서 저기에서 저기서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구하고 저 프리 제로인 점에서는 높이가 h니까 그거 빼주면
되게 괜찮은 방법인데요. 유찬아 그렇게 할 필요 없이요. 저기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막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 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 구하고 저 경사면 끝에서 위치 에너지 구해서 빼지 말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그냥 그 자체가 저기서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럼 속력고요. 예준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지금? 우리가 한 말? 이거 문제 푸는 거에서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 풀 때 아이디어 생각하세요. 지금 너네가 제일 부족한 게 그거거든요. 아이디어만 생각해도 돼. 루트 GH. 감소한 위치 에너지 M, G, H가 2분의 1 MV0 제곱이기 때문에 V0가 루트 GH야. 이거 풀었어. 그래서 이 방향의 속도를 우리는 V0로 놓지만 이만큼의 크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예준아 뭐 해야 된다고?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너는?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수평 속도가 수직. 네, 속도를 분해해요. 그죠?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분해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수평 속도 얼마냐? 그냥 V0로 놓자. 이렇게 얘기하면 귀찮으니까 얼마? 코사인 2분의 루트 3 G. 오케이? 네, 맞아요. 수직 속도는요? 그죠? 이렇게 나눴어요.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요. 원래로 공이 똑바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죠? 그냥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말도 안 되지만 이 점을 2라고 하자. 근데 실제로는 공은 여기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지겠죠? 되겠어? 여기를 F라고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빗면의 기울기가 30도일 때 물체가 빗면과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을 구해드렸어요. V는 루트 GH. 맞아, 구해드렸고 2번 물체가 수평면과 실제로 낙하한 지점 F 빗면을 연장한 선과 만나는 점을 2라고 할 때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인지 이 문제를 내고 싶은 거죠. 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속도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속도는 이만큼이야. 준 거란 말이야. 되겠어? 이 속도를 구할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으로 구했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해를 했어. 그동안은 맨날 이렇게 던졌어. 근데 이렇게 던질 수도 있잖아. 됐어? 그걸 저 그림으로 준 거야. 그래도 똑같이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나눴다고요. 그러면 수평은 무슨 운동? 등속. 등속 운동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가 사실은 수평 속도 2분의 루트 3GH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곱한 만큼 거리겠지. 그렇죠. 포로존 운동이니까. 그리고 이만큼이 됐어. 자유낙하한 거리예요. 맞냐?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자유낙하한 거지. 되겠어? 자, 그래서요. 요거요.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일단 이 거리는 얼마냐? 이건 얼마냐? 이건 얼마냐?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 요거. 루트 3 이 각도가 몇 도야? 30도. 몇 도? 30도. 30도니까요.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이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겠어? 루트 3의 h야. 루트 3의 h에서 이 길이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저의 설명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2분의 루트 3g h에다가 낙한도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됐어. 요걸 빼면 요 길이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서 t 구해야 돼. 그럼 t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직으로밖에 없어. 그럼 수직에서 t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죠. 됐어? 어떻게 하면 돼? 뭐 쓰면 돼? 그 H는 h는 물론 루트 GH v0 t 플러스 2분의 1 ht 제곱이야. 근데 변이가 얼마야? A 마이너스 아니야. 얘 이 방향으로 운동했는데 저게 왜 마이너스야? 운동 방향이잖아. 그냥 h잖아. 그리고 처음 속도 루트 GH 에? 아 2분의 이 새끼야. 2분의 루트 gh 이거 두 번 하기 싫어. t 그 다음 불러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t를 구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야 여기에 왔을 때 수평 속도는 얼마냐? 2분의 루트 3g. 그렇지. 수직 속도가 늘어나겠지. 네. 근데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야 되냐? 그렇죠. 이거 나와. v 제곱이 얼마 나오냐? 3g. 3gh. v가 루트 3g. 근데 v 제곱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 속도에다가 이 속도를 더한 거니까 v 제곱은 vx 제곱에다가 vy의 제곱을 더한 값이겠지. 그치? 근데 vx는 알잖아. 수평 속도 그대로 가겠지. 그러면 2분의 루트 3g. 4분의 30 4분의 3gh. 그럼 이게 얼마 나올까? 2분의 3 루트 GH 4분의 얼마? 4, 3, 10이니까 4분의 9. 이거다. 그러면 VY 속도가 2분의 3GH. 3루트. 이거다. 그러면 이거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 더하면 되죠. 수직 방향으로요.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GH 더하기 GT가 나중 속도 2분의 3 루트 GH. 그러면 GT는 루트 GH네. 그럼 T는 루트 G분의 2네.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G분의 H 집으면 된다.
괜찮아? 대충 흐름을 알겠어? 근데 꼭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 알지? 응. 87페이지까지 못 풀더라도 문제는 무조건 풀려고 해봐야 돼. 알지? 여기까지. 예준아, 답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과정을 설계하려고 이렇게.